특이적인 주파수? 의학연구실에서 다양한 조직들에 대해서 많은 주파수들을 테스트해 왔다. 연구자들은 특정 조직에 영향을 주는 특정 주파수를 의미하는 특이적인 주파수들을 찾아냈다. 원문에 대한 참고 문헌은 시스켄의 워크의 리뷰 논문에 실려 있다. 1995년 그 이후로 많은 주파수들이 특별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되었다. 이런 연구들 중에서 일부는 다양한 미국 특허들, 1993년, 1995년 미 항공우주국에 제출한 보고서 2003년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학술문을 통해서 얻은 주파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특정 주파수의 치유 효과, 특이적인 주파수 대에 2헤르츠는 신경재생, 배양된 신경절, 신경돌기 성장, 7헤르츠는 뼈 성장에, 10헤르츠는 인대 치유, 15, 20, 72는 피부 괴사 감소, 모세혈관 형성, 25에서 50헤르츠는 신경성장, 시너지. 학설문헌에서 발췌한 다양한 조직의 주파수 민감성은 1헤르츠는 멜라토닌 분비, 1998년, 2헤르츠는 신경재생, 5헤르츠는 뼈 형성, 6.4는 연골, 7헤르츠는 뼈 성장, 10헤르츠는 인대 치유, 10헤르츠 세포 성장, 뼈 형성, 콜라겐 생산, DNA 합성, 15헤르츠는 피부 괴사 감소, 골다공증, 20헤르츠는 피부 괴사 감소, 20헤르츠 뼈 형성, 이렇게 25는 신경성장 인자, 40은 염증, 50은 신경성장, 50 뼈 형성, 림프구에서 유사 분열과 염색체 이상의 영향, 피부 괴사 감소, 뼈 형성, 골결함, 100 DNA 합성, 200 뼈 형성.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사용된 모든 장비는 몸 안에서 공명을 생산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공명들은 세균이나 기생충, 바이러스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특정 세포의 활성을 자극하여서 특정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학설문은 외에서도 많은 주파수들의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라이프 주파수에는 광범위한 주파수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는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 주파수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 주파수 프로파일을 결정하기 위해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환자의 몸을 스캔해야 할 필요성을 반증한다. 한 사례에서는 2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지어맨 연구. 1980년도 초에 존 지어맨 박사는 덴버에 있는 콜로라도 의과 대학의 자력계를 이용하여 접촉요법에 관한 일련의 놀라운 실험을 시작했다. 스코이드 탐지기는 인체의 가장 약한 생체 자기장을 검출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엄청난 민감도를 지닌다. 이러한 인체의 생체 자기장을 유발장애라고 불렀는데 소리나 시각 이미지와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머리 주변 공간에서 형성된다. 1978년 접촉치료 시술자와 그의 환자가 스코이드 탐지기가 설치된 자기가 자폐된 방에 들어갔다. 치료사가 그의 손을 환자 가까이 놓은 상태에서 스코이드를 이용한 기저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런 후에 치료사는 접촉치료법의 핵심인 명상 또는 치유 상태로 들어갔다. 즉각적으로 스코이드는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커다란 생체 자기장을 탐지했다. 이 자기장은 너무 강력해서 증폭기와
기록기를 재조정하여 기록해야 했다. 이것은 지어맨 박사가 스코이드를 이용한 평생의 의학 연구에서 마주친 존 지어맨 박사가 접촉한 기록한 접촉치료 사이의 손에서 방출되는 신호. 접촉치료 신호는 0.3에서 30Hz 사이의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였는데 7에서 8Hz 범위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치료사들로부터 방출되는 신호는 일정하지가 않았고 그것은 다양한 주파수로 환자의 몸을 탐색하고 스캔하고 있었다. 당시 기록들의 하나가 그림 15.8에 있다. 에너지 치료사들의 경험과 연관지어 보면은 이러한 파동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들은 치료가 특별히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때에 어떤 진동이나 저린 느낌들이 있다고 자주 보고한다. 처음에는 연구에서 치료사가 아닌 사람들은 생체의 자기 펄스를 만들지 못했다. 8회의 세션을 반복하여 기록하였는데 강력한 생체의 자기 신호는 5번 기록되었다. 처음에는 연구는 에너지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접촉치료 중에 생성되는 생체의 자기장이 너무 강력해서 스코이드의 자력계의 보정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신호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런 어려움은 일본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해결되었다. 1992년 이 연구자들은 기공, 요가, 명상, 선 등 다양한 힐링 또는 무술을 행하는 치료사의 손에서 굉장히 커다란 생체의 자기장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장들은 팔만 회전 코일 2개와 민감한 증폭기로 구성된 단순한 조립기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장들은 약 등등 엄청난 주파수로 지어맨과 세터의 연구는 고전적 개념의 에너지학을 현대과학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연구도 에너지를 투사하는 동안에 임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생물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부조직 또는 경부조직 손상의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확인된 주파수들과 동일한 영역의 강력한 생체 자기장이 치료사들의 손에서 방출된다는 증거는 많다. 이것은 생체 자기가 기에너지나 생명력의 한 형태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출된 장은 매우 강력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자력계로 탐지할 수가 있다. 이는 그 효과가 강력하여 연구하기에도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효과가 강력하다면 왜 이것이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 대답은 사실 이전에도 이에 대해 기술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1779년 프란츠 안톤 메스머의 그 유명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의 손이 환자의 몸 근처에 있는 동안에 그와 환자 모두가 자선과 비슷한 느낌을 경험했다. 1948년 유명해진 그의 치료법으로 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시연하기 위해서 의사들의 메스머의 발견은 의사를 초청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다. 생기론에 대한 학계의 적대감으로 인해 메스머의 발견은 200년 이상 동안 진지하게 연구되지 못했다. 이런 태도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 약간의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누구든지 메스머의 묘사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치료를 포함한 대체의학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힐링 에너지 정의학이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생체의 자기장과 생물의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특이적 주파수대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성이 있다. 이러한 상관성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어떤 것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실험과서를 만들어서 이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손에서 방출되던 의료정부에 의해서 생산되던 그 힐링 에너지의 정의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다른 힐링 주파수들 에너지 스펙트럼의 극저주파 영역에만
의학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인 장비인 다이아 펄스는 27MHz 초당 2700만 펄스를 방출하는데 이 장비로 광범위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다이아 펄스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부종의 감소, 상처 치유의 가속화, 신경재생의 자극, 통증 감소, 빠른 기능적인 회복 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헌에 대한 참고자료는 시스캔과 워크의 리뷰 논문에 나타나 있다. 1995년 그림 15.8에 나타나 있는 기록은 접촉치유 치료자의 손으로부터 방출되는 스펙트럼 조명에서 ELF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주파수와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11장과 17장에서 언급한 동조성 브렐리히 진동의 존재로서 이러한 주파수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할 수가 있다.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파동들에는 보통 배음과 하향 배음이 있다.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이거나 정분수배인 신호들, 기공, 적외선의 연관 가능성은 앞서 언급했다. 기공사의 손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세포의 성장 DNA와 단백질 합성, 세포 호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또한 생명체가 마이크로파를 방출한다는 증거가 있다. 기공치료의 달인들이 손바닥으로부터 세포 성장 DNA 및 단백질 합성, 세포 호흡을 증가시키는 측정 가능한 수준의 열을 방출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기공사들은 또한 억제성 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적외선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흡수한다. 이런 종류의 기는 대사 속도를 떨어뜨린다. 적외선과 생체의 자기장 그리고 기공의 효과에 대한 좀 더 최근의 연구 자료는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1994년 기공의 치유 효과에 대한 내용들은 의사들을 위해서 발간된 일련의 논문들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1994년 촉진성 기와 억제성 기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피부의 혈액순환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수년간의 바이오 피드백 연구를 통해서 누구든지 피부 온도를 포함하여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온도의 바이오 피드백 조절은 편두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림 15.10은 혈액순환의 변화가 어떻게 피부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화학 반응과 기타 대사 과정들의 속도는 주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손이 다른 사람 가까이 있으면 인체 내의 온도 민감성 활동들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있다. 핫 바솔 딜레이션 촉진성과 억제성 기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피부순환의 변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메커니즘 연구자들은 에너지장치라는 조직 내로 정보를 방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정보가 세포막부터 핵 그리고 유전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반응을 촉발시켜서 특정 변화가 일어난다. 1995년 이런 결과는 특정의 치유 과정이 특정 주파수 신호에 포함된 그 정보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재미있는 가설이기는 하지만 왜 회복의 과정이 자연적으로 활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다. 왜 외부의 신호를 가지고 치유 과정을 촉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신호가 치유 과정을 촉발시키는가?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다. 생체의 매트릭스는 일련의 반응이 일어나는 하나의 매개체이다. 완전한 건강이란 이 매트릭스와 이와 연관 수분층을 통해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상호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추측컨대 신체적인 또는 감정적인 손상이나 외상이 쌓이면 연속성이 손상된다. 힐링 에너지를 적용하면 그것이 의료 장비에 의한 것이든 에너지 치료사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든 에너지와 정보 흐름의 네트워크가 열릴 것이다. 일단 전체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세포 외 기질로부터 출발하여 세포막을 가로지르고 세포 골격을 거쳐 혈구로 그리고 유전자 수준에까지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롭게 흐르게 된다. 이런 일은 또한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난다. 1993년 다시 말해서 특정 프로세스를 활성화하려면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위한 경로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메커니즘. 한 선도적인 의학 연구자는 대체 요법사들이 자주 목도해왔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었다. 치료적 에너지의 적용은 40년간이나 치유되지 않은 환자에서도 정지된 치유 과정을 활성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바세트 1995년. 치유 과정의 활성이 개시되는 메커니즘에는 아마도 두 가지가 모두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특정 세포 작용의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손상의 복구를 개시하고 조율하는 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소통 경로 또는 회로를 여는 것이다. 예방. 조직을 통한 메시지와 전자. 여기에 흔한 흐름은 예방과 그야말로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예방 효과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의 한 예로 시스켄과 워크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신경 손상이 있기 전에 자기장 치료를 받은 동물들이 손상 이후에 치료받은 동물들과 동일하게 신경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상처 치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적인 바디워크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유기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좀 더 행복하고 손상이나 질병을 지닐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운동, 예술, 지적 수행 능력도 전신의 소통 통로가 열리고 균형을 갖추었을 때에 강화된다. 많은 보완 치료는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유지 치료나 튠업을 시행한다. 이런 치료는 특별한 질병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인 문제를 감소시켜주고 또 모든 형태의 활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개개인들의 발전이나 목표 또는 숙명의 달성을 촉진한다. 침의 효과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도 예방의 메커니즘을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다. 조직에 부드러운 자극을 가하는 것은 예를 들면 침의 삽입 지하, 시하처, 구조통합법, 마사지 등의 조직에 실질적인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손상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즉 손상을 가정함으로써 부드러운 자극은 생체 매트리스를 통해서 일련의 치유 과정을 활성화한다. 건강한 사람의 핵심 포인트에 부드러운 자극을 가하는 것은 치유 통로에 대한 일종의 시운전이나 튠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의학은 수십 년간 학교와 서양의학의 치료 영역에서 출입 금지 구역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 점점 그 관심이 부활하고 있다. 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인 생체의 자기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 시스템에 대한 자기장의 효과 즉 자기 생물학 분야이다. 정반대의 철학을 대표하는 두 기법이 병원과 다른 임상 현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주류 의학적인 접근법에서는 인공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서 치유 과정을 점화시킨다. 전통적인 보완요법적인 접근으로는 비접촉성 접촉 치료가 있으며 이는 병원의 간호사나 다른 치료사들에 의해서 그 사용이 증거되고 있다. 1975년, 93년. 이외에도 에너지적인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힐링 터치 극성요법, 레이키 조레이, 오라 밸런싱, 자성요법 침술 등에도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연구는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이들의 뛰어난 효과 측면과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측면에서 모두 통합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모든 방법들이 유사세포 분자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적외선 스쿠이드 연구는 인체의 자성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지만 그렇다고 생체의 자기가 치유 에너지의 전체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몇몇 연구는 접촉 치료에서 적외선 치료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0년. 이것은 중요한 점인데 왜냐하면 접촉 치료 등을 하는 치료사들 중 일부는 메스메의 자성과 같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열감이나 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정보들이 내포된 의미는 만약 지금까지 제시한 생각이 옳다면 여기는 분명 수많은 의미가 있다. 먼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의료장비 제작자들은
단일 주파수보다도 일정 범위의 주파수로 섞여낼 수 있는 치료기를 시험해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몇 개 있다. 기공치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호와 비슷한 신호를 방출하는 장비가 제작이 되었다. 94년. 진화 생물학은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힐링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이에 반응하는 유기체의 능력은 생명체의 자연적으로 설계된 특성으로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은 위험이 가득한 그러나 그들의 성적 회복을 도울 병원이나 클리닉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손상 회복을 촉진하는 개체의 자연적인 능력은 고대 사회에서 명백한 생존 가치를 가졌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자연 선택에 맡겨질 뿐. 온다멜드 가설 힐링 에너지를 방출하고 또한 이에 반응한 유기체의 능력은 생명체의 자연적으로 설계된 특성으로 진화해왔다. 만약 이 가설이 타당하다면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어떤 의료 장비도 그것이 아무리 정교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생성된 신호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안전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자, 여기까지.